집어지는 생략을 하고 우선 이제 그 먹이용 미끼, 즉 이제 일명 사냥용 미끼라고 그러잖아요. 그 두 가지만, 제가 쓰는 방법을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에는 이제 그 여름에는 주로 이제 곡물류도 첨가를 해야 되는데, 곡물류를 첨가를 하게 되면은, 보리계열 이런 거 첨가하게 되면은 고기가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고기가 보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리 종류는 이제 빼고, 지금 이제 하절기에서는 보통 제가 백을 넣고요. 아쿠아토 100을 넣고, 그 다음에 김밥 50, 그리고 블랙 50을 넣는데요. 이게 온도에 따라 미끼 개는 게 다 틀립니다. 습도가 많고 비 온 다음에 해가 뜨게 되면은 습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오븐 자체에서 습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도 좋고 습이 없는 관계로 해가지고 수분이 날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저는 습도가 많을 때는 이렇게 수북하게 고봉으로 뜨지만은 습도가 없는 날은 살짝 흔들면은 깎아져 내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50을 넣습니다. 모든 떡밥이 그래요. 습도가 많은 날은 고봉으로, 습도가 없고 건조한 날에는 깎아서, 저는 그렇게 갭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저어주신 다음에, 포인트는 물을 항시 한 번에 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0을 넣는다 그러면 50 넣고 나중에 100을 또 넣으려 그러면 50은 이미 흡수를 다 돼버리기 때문에 골고루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컵에다가 150 눈금을 표시를 해놓고 하셔도 되고요. 표시가 안 돼 있으면은 100하고 50짜리를 한 번에 물을 뜨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떠가지고 저어서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160이 가령 딱 컵이 100하고 50짜리가 정해져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가령 물을 갖다가 160을 넣는다 그러면 160짜리 계량컵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을 넣고 나중에 60을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참 60을 맞추다 보면은 벌써 100을 넣은 물은 이미 바닥에서 어분이 다 수분 흡수해 버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붓게 되면은 밑에 깔려 있는 어분만 물을 충분히 흡수하게 되고 위에는 거의 다 먹질 않거든요. 그러면 골고루 믹싱이 안 돼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 번에 부어주는 게, 부어서 같이 저어주는 게 골고루 흡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조과에서 차이는 많이 나거든요. 가령 논아서 물을 넣는 거하고 한 번에 넣는 거하고 차이는 엄청난 조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스푼을 가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스푼을 가공해 가지고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스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긁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왜 이게 스푼 가지고 저어줘야 되냐면은, 손으로 이렇게 젓다 보면은 손에서 나오는 체온 때문에 쉽게 물성이 변하게 됩니다. 어분 자체는. 그래서 체온 때문에 쉽게 이제 일명 떡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얻기 위해서 체온이 어분에 전달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시 이 티스푼을 가공해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긁어주면은 체온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떡이 지는 부분이 덜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이렇게 긁어 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다 처음에는 다들 뭐 이렇게 긁어 쓰면 손가락질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안 긁어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의 다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긁어주고, 이것도 알갱이를 이렇게 찝어 보면은 알갱이 좁쌀 마냥 이렇게 집히는 게 없어요. 그럼 충분히 수분을 흡수했다는 경우거든요. 흡수했으면 그 다음에 다시 손으로 하지 마시고 이걸로 긁어 주시면은
밤을 스폰지 마냥 바늘 달기도 편하거든요. 떡이 절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시 이런 물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긁어주게 되거든요. 긁어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차이가 저가에서는 20% 30%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실전에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늘 다른 방법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세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비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손가락으로 해서 바늘을 비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항시 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압력을 가하게 되다 보면 힘을 가하게 손가락 힘을 가하게 되다 보면은 풀림 현상이 덜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시 떡밥을 걸친 다음에 두 손가락만 가지고 바늘 귀만 감싸게 됩니다. 그러면은 귀만 감싸게 됐을 경우는 요건 세 손가락으로 바늘을 다는 거고 요건 두 손가락만 가지고 다는 거거든요. 요건 귀마리만 하는 겁니다. 요건 바늘 전체적으로 감싸는 거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인터벌이 붕어가 예를 들어서 입질 시간을 길게 줄 적에는 세 손가락으로 달지만은 입질이 바로바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늘을 항시 걸쳐놓고 두 손가락으로 달게 됩니다. 그럼 풀림 상태가 빠르거든요. 요거는 제가 공격적인 낚시를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어우, 떼구리 봐. 오늘 진짜 다 공개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전번에 제가 일전에 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낚시는 어떤 토탈 밸런스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찌 맞춤이라든지 떡밥 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연찮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결과물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떡밥을 좀 쇼프트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늘을 달 때 적당한 크기, 내가 원하는 어떤 물성으로 이렇게 달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사실은 그게 전적으로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향간에는 이게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그 낚싯대에 들어가는 고기가 거의 다가 보면은 향붕어 위주로 이렇게 다 방류가 되고 있어요. 근데 고기가 가지고 있는 모기의 어떤 습성 이런 것들도 어종별로 이렇게 입질 형태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니까 거기에 어떤 중점을 좀 가지고 떡밥을 좀 만드는 것도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채비가 말려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향붕어 꼬리가 좀 노랗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다른 붕어에 보면은 다른 붕어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그 머리 부분이 앞쪽을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윗 입술이 좀 이렇게 길면서, 근데 이런 입질 자체가 사실 좀 들쭉날쭉합니다. 바닥 지형에 따라 가지고 물론 이제 쭉 이렇게 올릴 때도 있지만은 올리다가 그냥 쭉 하고 하는 입질, 막 그런 입질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가지고 우에서 좌로, 그러니까 채비가 정상적인 찌 맞추면서는 채비가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안정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더 무겁게 이렇게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좀 가볍게 해서 보니까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입질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조금 더 무겁게 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금속 오링으로 찌맞춤을 가감하면서 정확한 시원한 찌울림을 찾아가면서 하는 낚시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박프로님은 상당히 무겁게 쓰시는 분이세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바닥에 채비를 딱 안착시켜 놓고 이렇게 먹이를 취하는 어떤 그런 입질을 다 내려고 하시는 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스타트를 조금 가볍게 해서 가면서 점점 무게감을 실어가면서 하는 낚시, 그게 좀 다른 점입니다. 계속해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박포리님 바쁘잖아요. 봐봐요. 낚싯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지금. 항상 제 형님 자세는 이겁니다. 이게 딱 낚싯대가 손에 딱 이렇게 가 있어요. 약한 입질에 놓칠 수가 있어가지고 한 대를 손을 잡고서 내림식으로 한 대를 잡고 약한 입질에 손이 나가니까 조과가 좀 보장이 되는 것 같네요. 뭐 하나의 찌 맞춤법이라든지 뭐 한두 가지의 떡밥 레시피가 어느 낚시터를 가더라도 똑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낚시가 손쉽겠죠.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낚시터마다 같은 낚시터를 하더라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막 그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낚시가 어떻게 좀 낚시는 뭐 운치를 기산보다는 조금 테크닉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가는 노하우라 그러면은 평상시에 이제 경험치들이 많이 이렇게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샤 왔어. 찌 너무 많이 올렸는데 이번에는. 쇼. 얘가 자꾸 일어서게 만드네. 오케이. 제 형님을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만났으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으로 이제 시간이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 예전에 이제 사선에서 만났을 때 그 기분으로 한판 승부하는 내가 식사하면서 제안을 할 겁니다. 아마 제 형님 응할 거예요. 제 형님도 승부사고 하니까 승부를 떠나가지고 오늘 오후에 이제 재미난 게임 여러분 한번 감상하실 겁니다. 제가 더 많이 올랐네. 교통사고입니다. 일명 꼬리. 교통사고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전벨트 그렇죠? 사고인 것 같은데요.
이건 먹고 있었는데. 입에 바늘이 없는 게 확인됐는데도 이거 뱉은 거예요. 고개 다지도 않는데요, 바늘이 거기까지도? 먹고 걸린 거 아니에요? 오늘도 오셨네요. 아, 예. 오늘도 어김없이 왔습니다.